만약에 비트코인이 10배가 되면 MSTR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 사이클 이론에 의하면 다시 반등을 세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MNAV가 1.00이지만 본주만 보면 0.6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 상승분의 40%, 정확하게 말하면 0.6에서 1.00이 되는 거는 60% 이상 초과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예전 수준으로만 회복을 한다. 12만까지만 가도 2배가 되잖아요. 스트래티지는 3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전 수준까지만 가도. 스트래티지가 이 전략을 처음 취한 게 2020년부터거든요. 요때 한 8월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무지막지하게 올랐다가 또다시 무지막지하게 빠졌죠. 열토막 났어요. 마이너스 90%가 됐습니다. 3.2달러까지 빠졌던 게 한 540달러까지 다시 올라갔거든요. 40배가 올랐습니다. 40배. 말이 40배지 어마무시하게 오른 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시각은 6월 29일 오전 9시 40분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뭐 또 하락을 하고 있죠. 사실 오른 것도 얼마 없는데 6만 달러 살짝 넘었다가 6만 달러 다시 깨지고 방금 전에 58,900달러까지 다시 빠졌네요. 네, 바이낸스 기준입니다. 지금 계속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스트래티지 주가가 많이 빠졌죠. 네, 스트래티지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는 제가 봤을 땐 애터마켓 때문인 것 같아요. 유상증자를 하는데 이게 본주잖아요. MSTR이. MSTR 본주를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겁니다. 네, 그걸 애터마켓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팔아가지고 이제 자금을 마련을 하는 거죠. 일주 전만 해도 여기 있는 몇 달 동안 버틸 수 있냐. STRC에 배당금을 좀 많이 줘야 되잖아요. 2주에 한 번씩 줘야 되고 1년에 11.5%씩 배당금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몇 달 동안 줄 수 있냐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현금으로 한 10개월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 4월까지죠. 내년 4월까지는 버틸 자금이 좀 되지만 그렇게 길진 않죠. 그 이후의 자금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스트래티지의 숙제이기도 한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STRC 통해서 자금을 추가로 조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미 74달러까지 어마무시하게 빠졌죠. 지금 엄청나게 빠져서 그럼 얘는 추가로 발행해서 여기서 자금 조달하는 건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STRC는 더 이상 현금을 창출해내지 못하고요. 오히려 배당금 때문에 현금을 계속 소진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MSTR이 가진 카드가 한 3개 정도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이 MSTR 애터마켓 하는 거죠. 지금 이걸 하고 있고요. 아니면 STRC 추가 발행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배당 컷은 가능합니다. 배당금을 줄이는 거죠. 안 주거나 이런 거 가능하고요. 세 번째가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매도한다고 치면 84만 7천 개, 거의 85만 개 가까이 있으니까 이거는 거의 30년 가까이 배당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30년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이게 비트코인이 하나도 안 올랐을 때 그런 거니까 여기서 2배만 올라도 한 60년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무적으로 사실 안정하지 못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애터마켓도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왜냐? MNAV가 1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1 미만으로 떨어지면 저평가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을 팔아서 본주를 사야 될 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애터마켓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애터마켓을 못 한다고 치면 더 이상은 MSTR을 매도할 수가 없겠죠. 현금은 더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 10개월치도 안 되잖아요. 9.8개월어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배당금은 계속 줘야 되니까 1년에 줘야 되는 돈이 한 17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거의 뭐 한 3조? 2조에서 3조 정도 요거를 매년 줘야 되거든요. 이걸 생각하면 더 이상 MSTR 애터마켓도 안 되는 이 시점에서 현금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가장 관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MSTR이 유동성 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나마 MNAV가 1.13이었거든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 1.1이 넘어갔어요. 어찌됐든 지금 0.9까지 빠지진 않았지만 만약에 0.9까지 빠지면 솔직히 말해서 비트코인을 판 다음에 MSTR을 매수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를 부양해주는 게
게 원래 맞는데 그런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봤을 때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매도할 가능성은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까지 비트코인을 사는 건 열심히 샀지만 매도한 거는 32개가 다였거든요. 저는 일단 악수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520개를 추가로 매수한 거, 이거는 좀 상당히 실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금도 얼마 없는 상황에서 돈도 없는데 비트코인 520개면 한 520억 되잖아요. 500억 정도 되는 그 자금을 굳이 여기에 또 썼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수를 안 했으면 모를까, 매수해서 자금이 없으면 비트코인 매도량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게 시장에 더 안 좋은 시그널을 보일 수 있으니까 매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매수는 좀 참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금 마련이 이게 m나브가 1까지 떨어져서 상당히 자금난에 시달릴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팩트 체크만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거짓말이 하나도 없는 현 상황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 관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1.00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럼 프리미엄 빵인 상태면 지금 딱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m나브가 엔터프라이즈 전체 밸류를 기준으로 1.00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트래티지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500억 달러거든요. 이게 500억 달러를 갖고 있는데 엔터프라이즈 밸류 전체, 그러니까 STRC, STRD, STRK, STRF 이런 우선주까지 다 포함했을 때는 500억 달러거든요. 근데 이거 빼고 본주만으로 봤을 때는 300억 달러도 안 됩니다. 그냥 약 300억 달러라고 칠게요. 그렇게 따지면 약 한 40% 정도 할인됐죠. 실제로 본주만 따지면 지금 m나브가 0.6밖에 안 되는 40%나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에다가 고래동공부라고 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쿠루거가 멘트를 올렸더라고요. 네, 이거를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관점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쿠루거의 이 멘트인데 현재는 0.6배라고 말씀드렸죠.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500억 달러인데 MSTR 보통주입니다. 보통 주식의 가치는 300억 달러밖에 안 되니까 지금은 0.6배도 안 됩니다. 사실 뭐 0.58, 59 뭐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10배가 되면 MSTR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 요 정도 관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나리오 관점인데요. 이거는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분들이 생각이 어떤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MSTR이 현 시점에서는 자금 경색에 시달리고 있지만 현재 아무것도 안 하고 배당금만 지급을 한다고 치면 10개월 정도는 버틸 자금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트코인을 일부 매도를 한다면 이 기간은 더 늘어나겠죠.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2년 정도는 아무 무리 없이 흘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 STRC가 메가 히트 상품으로 자금을 많이 끌어왔을 때 비트코인을 조금만 덜 사고, 많이 덜 살 필요도 없어요. 뭐 85만 개 샀는데 80만 개까지만 사고 5만 개면 5조거든요. 이 자금만 잘 갖고 있었어도 한 2년 정도는 더 벌 수 있었죠. 이러면 훨씬 더 안정성이 높아졌을 텐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어찌됐든 STRC에는 앞으로도 돈이 계속 들어가게 될 거고요. 비트코인을 일부 매도를 하겠죠. 많이 팔면 10,000개에서 20,000개 정도는 분할 매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 막혔거든요. 그렇다고 STRC의 배당 컷을 하기에는 신뢰도 측면에서 이거는 좀 심각한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배당 컷을 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가뜩이나 74달러까지 빠졌는데 배당 컷까지 하면 50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막 49달러 이렇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STRC를 지금 시점에 매수하는 건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최근에 돈을 모은 거는 다 MSTR을 팔아서 애터마켓으로 돈 번 거거든요. 근데 이게 1.00까지 내려왔으니까 앞으로는 이게 좀 힘든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남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비트코인 매도밖에 없는데 비트코인을 또 한 번에 팔면 시장의 충격이 되게 클 거기 때문에 천천히 조금씩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개월치는 되니까 일단 제 생각에 한 6개월 정도는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비트코인 시장이 혹시나 회복되면 올해 한 10월 정도 되면 이게 최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사이클 이론에 의하면. 그리고 요 시점이 지나면 다시 반등을 세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MNAV가 1.00이지만 본주만 보면 0.6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게 1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초과 수익이 한 40% 이상 더 나올 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 상승분의 40%, 정확하게 말하면 0.6에서 1.00이 되는 거는 60% 이상 초과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예전 수준으로만 회복을 한다. 지금 한 16만 정도 되니까 그냥 대략 6만이라고 할게요. 12만까지만 가도 2배가 되잖아요. 그럼 요게 2배가 되면 스트래티지는 3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전 수준까지만 가도. 그래서 지금은 스트래티지의 투자 기회냐, 이거는 각자가 판단할 부분인데, 크루거는 지금 비트코인 사는 것보다 오히려 MSTR 사는 게 더 좋다. 이런 트윗을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매번 반복되고 있잖아요. 스트래티지가 이 전략을 처음 취한 게 2020년부터거든요. 요때 한 8월인가 그랬어요. 여름 때부터 이 전략을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무지막지하게 올랐다가 또다시 무지막지하게 빠졌죠. 그래서 13달러까지 빠졌습니다. 열토막 났어요. 마이너스 90%가 됐습니다. 131달러까지 올라갔던 녀석이 13.2달러까지 10분의 1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13.2달러까지 빠졌던 게 한 540달러까지 다시 올라갔거든요. 40배가 올랐습니다. 40배. 말이 40배지 어마무시하게 오른 거 아닙니까? 만약에 비트코인이 향후에 10배가 올라갈 수 있다면 지금 타이밍에 매수를 한다고 치면 뭐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뭐 많이 빠지면 지난번 저가만큼도 빠질 수 있는 거죠.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편의상 얘기할게요. 여기까지 간다가 아니라 만약에 50달러까지 이렇게 빠졌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이렇게까지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50달러까지 빠지고 이것보다 전 고점을 넘어서는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 뭐 이게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 1000달러까지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0배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는 당연히 리스크가 따릅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을 1억어치 투자하고 있다 하면 스트래티지에 투자하는 건 제 생각에 한 100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비중의 10% 미만으로만 요 정도만 최대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1억어치 있는데 스트래티지 또한 1억어치 사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같은 방향으로 비슷하게 움직이는 자산에 너무 많은 걸 담는 것도 위험하고요. 비트코인에 비해서 스트래티지는 위험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은 돈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냥 갖고만 있으면 되고 떨어지는 거 하락만 버티면 되거든요. 하지만 MSTR의 경우는 훨씬 복잡해요. 얘는 기업이니까 직원들이 있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죠. 그리고 STRC 통해서 채무라고 말하긴 뭐하고 배당금인데, 배당금을 약간 좀 빚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11.5%라는 이거 고리잖아요. 고금리에 배당금을 계속해서 지불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물론 배당 컷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럼 신뢰가 떨어지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MSTR보다 안정적인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투자를 하시더라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미 충분히 있으시면 더 매수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길게 가져가실 수만 있으면 돼요. 최소한 3년 이상. 그리고 지금 처음 매수를 하려고 한다, 그런 분들도 지금 한 방에 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최소한 한 6개월 정도 잡고 분할 매수하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하지,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9천만 원 밑으로 아까 빠졌었거든요. 한 8,900 여기까지 빠졌으니까 한 방에 몰빵해야 된다,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천천히 매수하시면 돼요. 이제까지 과거 전력으로 봐도 바닥을 지날 때 한 번에 막 급등하지 않거든요. 천천히 올라갑니다.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되게 급하게 올라간 걸로 보이긴 하죠. 최저점이 여기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때 50%가 올라갈 때 한 46일 걸렸죠. 근데 꼭 우리가 2천만 원에 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3,200만 원에 매수했다고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2,600만 원까지 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매수할 필요 없고, 저는 지금이 어찌됐든 한 요 부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뭐 여기든가 뭐 그쯤은 되겠죠, 최소한. 그럼 지금부터 계속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한다고 치면 평단이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 수준이겠죠. 어찌됐든 이때 최고가가 한 1억 8천까지는 올랐었잖아요. 3천만 원에 샀다고 해도 6배가 올랐습니다. 무려 500%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거죠. 지금은 뭐 이번엔 어떻게 될지 뭐 당연히
제가 알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되게 좋은 가격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분할 매수하면 제 생각에 아주 크게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MSTR이 이 시점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여기에 몰빵을 하는 건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그리고 얘는 미국 주식이니까 양도세 한 20% 정도는 떼게 되거든요. 비트코인은 양도세가 내년부터 이제 부과가 되니까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얘는 그냥 안 팔면 됩니다. 장기 보유를 하면 되거든요. MSTR도 그럼 마찬가지 아니냐? MSTR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얘는 리스크를 좀 많이 지고 있잖아요. 이게 STRC 같은 우선주를 영구 우선주죠. 그런데 계속해서 배당금을 줘야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점점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을 이용해서 돈을 잔뜩 끌어와서 거기에 대한 뭐 배당금이라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엔 이자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자를 계속 주어야 되는 비용이 들어가는 구조가 됐거든요. 이게 과연 장기로 지속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매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매도에 따라서 세금으로 22% 정도는 내게 됩니다. 이 부분도 고려를 해봤을 때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누가 더 좋을 것 같냐, 뭐 미래는 모르지만 누가 더 좋을 것 같냐라고 누가 물어보신다면 비트코인보다 스트래티지가 수익률은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위험성은 수익률은 뭐 한 40%더 좋다고 치면 위험도는 한 두세 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위험 대비 수익률을 감안하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은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지금 여러모로 되게 좀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 상승 다이버전스가 뭐 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요때로 봐도 뭐 더블 바텀을 찍었고요. 이렇게 짧게 봐도 더블 바텀을 찍고 있거든요. 주봉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비트코인이 주봉으로는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잘 안 나오거든요. 이거 업비트 차트니까 그냥 인덱스로 한번 볼게요. 트레이딩 뷰에서 제공하는 인덱스인데 이렇게 봐도 주봉으로 이제 상다가 걸렸죠. 저점은 낮아졌는데 RSI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과매도에서 올라갔죠. 근데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고 추세 전환이 됐다고 하려면 일단 올라가는 상승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바닥에 있으니까 상다가 걸렸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주봉이 마감되려면 6일이나 남아서 이제 막 주봉이 마감됐기 때문에 새로 일주일을 더 기다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상다가 걸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다가 걸릴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긴 합니다. 여기서 추세가 전환이 된다고 치면. 그리고 이건 일봉인데요. 네, 일봉상으로 봐도 물론 여기도 상승 다이버전스로 볼 수 있지 않냐. 네, 볼 수 있긴 한데 RSI가 미세하게 더 떨어졌어요. 저점도 떨어지고 물론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RSI도 더 떨어진 거를 상다가 걸렸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면이 있죠. 하지만 여기서는 상다가 걸렸다고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추세가 전환돼야 되거든요. 추세가 전환된 걸로 보려면 적어도 요 자리는 좀 넘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7,000은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바닥일지 작년 한 10월 7일, 10월 8일 요 정도였으니까 지금 아직 7월도 안 됐잖아요.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럼 한 번 정도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매수하고 싶다 하면은 분할 매수하시면 되고요. 난 이런 건 좀 힘들 것 같다. 그냥 한 방에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많이 느끼는 게 결국엔 사이클대로 간다. 이런 의견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는 안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작년에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저뿐만 아니라 여기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요때는 좀 한번 크게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기에서 하락이 나오는 건 전혀 예상도 못했습니다. 이때 급하게 떨어졌죠. 그리고 잠깐 올랐다 또 급하게 떨어지고 그래서 80K, 60K 이렇게 찍고 지금 60K도 무너져서 58K까지 빠진 이런 상태거든요. 지난번 최고점이 한 6만 달러대, 7만 달러도 채 안 됐었는데 이 최고점이 12만 6천 달러. 그럼 2배가 안 되잖아요. 100%도 하이 투 하이로 봤을 때
고점 대 고점으로 봤을 때 100%도 못 오른 이런 상태가 됐거든요. 이거는 정말 좀 허를 찔리는 느낌이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상승도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락 또한 우리가 생각한 거랑은 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원래는 뭐 3년 상승 여기까진 갔거든요. 1년 하락 이렇게 되는 게 사이클 이론인데, 1년 하락을 한다고 치면 앞으로 3개월이 더 남았습니다. 앞으로 3개월간 더 하락할 가능성이 일단 있고요. 사이클대로 가면. 근데 뭐 변주가 있겠죠. 얘보다 짧아질 수 있고요. 얘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얘보다 짧아진다고 치면 지금이 기술적 지표로 봤을 때는 반등이 나오기에 좋은 시점이긴 합니다. 뭐 이건 아무도 몰라요. 주봉으로 봐도 그렇고 일봉으로 봐도 그렇고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온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만 봤을 때는 올라가는 게 맞는 시점이긴 한데, 지금 심리가 바닥이잖아요. 비트코인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뭐 비트코인이 없어진다는 의견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찐 바닥일 가능성도 꽤 높아 보여요. 근데 한편으로는 하락장 막바지에 나오는 그런 어마무시한 하락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하락이 더 지속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3개월이 아닌 뭐 앞으로도 한 1년 정도 하락이 더 길게 나올 수도 있죠. 네, 제가 이제까지 사이클 하락장에서 얼마만큼 얼마나 긴 기간 동안 하락을 했나 이걸 좀 다 조사를 해봤거든요. 2013년에 최고점이 나온 이후로 최저점까지 가는데 대략 630일이 걸렸습니다. 여기 뭐 더블 바텀 찍었으니까 요 앞에 있는 요 기간까지로 보면은 약 한 400일 정도 걸렸습니다. 대략 한 13개월 정도 생각을 하면 되겠죠. 큰 폭으로 한 85%가 빠졌었어요. 그리고 2018년에 최고점을 찍고 2019년 최저점까지 걸린 시간은 약 371일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한 12개월 약간 넘었죠. 12개월이라고 편의상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때도 한 83% 정도 빠졌어요. 요때 마이너스 85%. 옆에 보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83%. 그리고 최근이죠. 2022년에 21년 고점 찍고 22년 최저점까지 걸린 시간이 364일입니다. 거의 딱 1년이죠. 정확하게 12개월쯤 됐습니다. 네, 편의상 365일이라고 쓸게요. 정확하게 딱 1년이 빠졌거든요. 미세하게 기간이 줄어드는 게 보이실 겁니다. 요때는 한 29일 줄었고요. 요때도 한 일주일 정도 더 줄어들었죠. 그럼 이번에도 이것보다는 좀 줄어든다고 보는 게 어떤 면에서는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략 한 11개월 정도가 된다고 치면 최저점은 한 9월쯤 나오게 되겠죠. 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2개월 정도. 근데 이게 나오게 될지 아니면 여기가 찐 바닥일지 그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를 조금 시작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것도 싫다 하면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락하면서부터 분할 매수하는 것보다는 올라가면서부터 분할 매수하는 게 평단은 더 높아지지만 그래도 멘탈 관리는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9월이나 10월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게 가장 투자하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초보자분들 멘탈 관리 어려우신 분들은 그게 여러모로 이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레버리지 효과가 나는 MSTR에 투자하고 싶은데 그건 어떤가요? 이건 멘탈 관리가 더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저는 MSTR 주주입니다. 하지만 저는 매수 안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떨어지는 칼날을 어디서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미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더 들어가는 게 좀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비트코인 상승장이 오면 MSTR이 더 많이 오르긴 하겠지만 그만큼 위험도도 높아지니까 초보자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만 투자해도 저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보다는 반도체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것도 맞는 말씀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미 좀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현재 그래도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 물론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역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85%, 마이너스 83%, 네, 이건 14년, 18년, 그리고 2022년에는 마이너스 78%, 그리고 현재인데 현재는 네, 마이너스 50%대거든요. 마지막 마이너스 60%도 아직 안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 마이너스 70%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쯤 되면은 한 4만 불입니다. 4만 불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몰빵을 하는 거는 사실 위험합니다. 6만 달러가 4만 불이 된다는 뜻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30% 가까이 빠진다는 의미잖아요. 이 정도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몰빵을 하는 건 여러모로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모로 매크로 상황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김푸도 마이너스 1.4%, 투심이 완전히 식었다는 의미죠. 네, 투심이 식어서 매수하기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게 투심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까지는 올해는 동결될 거다. 이쪽이 확률이 가장 높았는데 CME 페드 와치입니다. 이게 25bp 인상이거든요. 금리 인상 쪽이 7월에는 동결되더라도 9월부터는 인상할 거야. 요쪽이 가능성이 가장 커졌습니다. 올해 안에 인상될 가능성이 한 90%에 달하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케빈 허씨가 이렇게 급하게 올릴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일단 동결 쪽으로 한동안은 좀 자리를 잡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되고 만약에 진짜 금리 인상이 나타나면 단기적인 충격으로 비트코인이 또 크게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매수를 해야 돼요. 근데 비트코인이 지금 타이밍에 매수하면 수익을 가져다 줄 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확실하거든요. 한 3년 정도만 갖고 있다 생각하면 수익이 작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고통을 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MSTR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을 매도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지금은 32개밖에 없거든요. 매도한 게. 나머지는 2022년 요때까지 가니까 지금은 32개에서 막았는데 앞으로는 이 규모가 점점 더 커질 수 있다. 이 부분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으니까 지금 자리에서 몰빵을 하기보다는 분할 매수나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게 여러모로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채팅 조금 하고 마무리할게요. 가상자산 시장에서 퇴출되는 게 퇴출을 이야기하기에는 비트코인 보유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네, 이미 퇴출될 수 없는 수준까지 비트코인을 모았죠. 84만 개. 막대한 물량입니다. 그럼 얘가 퇴출되면 이걸 시장에 쏟아내는다는 이야기인데 84만 7천 개를 시장에 쏟아내면요.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가격에서 반토막보다 더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국내 세금 진행하면 근데 국내 세금은 내년부터 진행이 되긴 하겠죠. 생뚱맞게 정치글 쓰시는 분은 그냥 숨기도록 할게요. 바이 시그널이요? 네, 바이 시그널은 또 곧 있으면 한 번 더 뜰 것 같긴 합니다. 그때 한 번에 사셨나요? 바이 시그널 뜨고 역사적으로 빠진 날이 많았었는데 한 번에 사라는 신호는 아닌데 네, 좀 아쉽네요. 여기서 바이 시그널이 나왔고 이게 해시레이트에 달려 있는데요. 지금은 31선이 계속 빠지고 있죠. 네,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났습니다. 여기서 골든 크로스 나고 11선이 21선 위에 올라가면 이제 바이 시그널이 나오긴 나올 거예요. 몇 달 내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바이 시그널이 뜨기 위한 조건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31선이 위로 골든 크로스가 좀 나야 돼요.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바이 시그널을 가질 수 있는 요건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역배열이잖아요. 노란 선이 11선이고요. 빨간 선이 21선인데 노란 선이 21선 위로 올라와 줘야 됩니다. 여기도 골든 크로스가 나야 돼요.
둘 다 골든 크로스가 나면 그때 바이 시그널이 뜨게 됩니다. 제 생각에 한 2개월 정도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추세가 한번 꺾여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려면 해시가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좀 시간이 더 걸리게 될 것 같습니다. 바이 시그널 떴다고 이렇게 다음에도 마찬가지인데 한 번에 매수하거나 하시면 안 돼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바이 시그널이 여기서 분명히 떴잖아요. 바이 시그널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블랙 먼데이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 30% 빠졌죠. 물론 30% 빠진 다음에 샀으면 되게 좋은 타이밍이었죠. 그래서 분할해서 이때부터 계속 매수를 했다면 평단이 한 이쯤 될 테니까 나중에 수익이 되게 컸는데, 여기서 매수해서 이걸 빠지는 걸 다 그대로 맞으면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여기도 나쁘지 않았죠. 나중에 보면. 물론 지금까지 놓고 보면 손실이긴 하지만 여기 최고점까지 가는 걸 생각하면 수익 중이긴 하죠. 그래서 바이 시그널에서 분할 매수하고 한동안은 마이너스 되는 걸 좀 견딜 수 있어야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MSTR도 좀 담아볼까. 멘탈 관리 잘 하실 수 있으면 매수해도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담으면 뭐 예를 들어 지금 MSTR 82달러잖아요. 여기서 또 반토막이 나서 40달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버틸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짜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뭐 현재 이 상태인데도 애터마켓 하면 그건 진짜 답이 없거든요. 1.00인데 세일러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가치가 1 밑으로 떨어지면 오히려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MSTR을 매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치면 MSTR은 좀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비트코인을 팔았다는 시그널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훨씬 더 무너질 수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